직역과 무관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재교부 자체도 상당 부분 그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처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다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사회 부회장 김경태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입니다. 네,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점,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현재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어쩌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만큼 존경받는 직업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얻기 때문에 취지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보고 변호사법을 살펴보면서 사실 약간 이상한 점을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현재 변호사 자격증의 취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변호사법에도 보시면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된 부분과 같이 자격 결격에 대한 똑같은 조항이 있긴 합니다. 아마도 변호사법에 정해진 그 결격 사유를 그대로 입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변호사는 의사와 달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변호사에 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변호사가 결격사유라는 것은 변호사든 의사든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변호사가 되기 전,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다던가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의사가 될 수 없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가 된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는 있어요. 등록 취소 사유 중에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재등록을 신청하고 변협이 재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던가 어떤 경우에만 받아줘야 된다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등록을 받아주지 아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등록을 신청을 하면 변호협에서 거의 다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반면 의사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가 재교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재교부 사유도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의사가 아닌 직역의 위원들도 이제 결정에 참여하고요. 재교부율도 과거에는 꽤 높았지만 아주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약 20%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교부율이 20%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엄격하게 의사 면허증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와 재교부 과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의 취소와 재등록 과정과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격 사유 조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이제 입법이 된 것 같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법,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대한변협이 등록을 취소한 후에 재등록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좀 변호사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형평성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도 변호사지만 저희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았다거나 실형의 선고 중에 있다거나 그 이후에 일정 기간에 있어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의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 의사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자격에는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 직역과 무관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재교부 자체도 상당 부분 그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처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 성범죄자의 경우 10년간 의사로서 취업이나 개설을 못하게 한 법에 대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물론 성범죄자가 의사 또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에 당장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둔 취지까지는 헌재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범을 한다는 우려는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재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해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10년이라는 일률적 기간 동안 의사는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의사 면허 취소법은 사실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고 재교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서 사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헌재의 취지에 따를 때에도 좀 비례 원칙이 위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법 시행 전에 재개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변호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합당한 재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비례 원칙에 좀 맞도록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의사라는 직역이 반드시 환자와 1대1로 만난다거나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의사의 업무 중에서도 환자와 만나지 않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 직업의 제한을 구체화한다면 환자들도 국민들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의사들도 좀 더 합리적인 법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 중에 예를 들어서 경제 범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경제 범죄의 경우 사기죄, 횡령죄 등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해당 액수를 이제 변제라고 하거든요.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이 형을 좀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 또는 횡령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우리 모두 가끔 모임이라던가 동창회라던가 회원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에 잠시 나의 유동성이 필요해서 잠깐 사용하는 것도 사실 횡령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들 물론 의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저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기업가들의 경우 그 자기 회사의 자금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자본시장의 원칙에 상당히 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행유예든 금고든 실형을 받는다고 하여 본인들의 그 주식회사 이사라던가 그런 직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대 이외 형사사법 체계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에 합당한 형벌만을 부과하는 것이지 그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괴로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신뢰를 잃고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지언정 그 본인의 생계, 본인의 직업까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범인 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역시 이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형법의 취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규정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대중이 싫어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억울한 9명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래서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것을 차단한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과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9명의 직업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면에 봤을 때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을 달성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과 합당한 재개정안에 대해 법무법인 반우의 정희승 변호사님과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